봅시다. 한 시간만 하자. 들어. 자, 47페이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다르게 볼 거는 없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노란 부분만 읽어보면 별거 없다라는 거 바로 보일 거야. 그지? 원래 합집합 구하듯이 확률도 똑같이 두 개 더해서 교집합 빼면 합집합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배반 사건이라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더한 게 합집합이 나올 확률이다. 다음 여사건의 확률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확률이 1이므로 1에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니까 가볍게 넘어갑시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너희가 집합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자, 48페이지 문제 봅시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A가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이다. 이때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고, 확률이란 얘기가 있지만 뭐다? 너희가 집합해서 하듯이 똑같이 한다.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드모르간 써서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이 될 거고, 그러면 여집합인 여사건이니까 벗겨내면 얘의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7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집합이 나오는 식 뭐야?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와야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얘가 10분의 5잖아? 얘랑 얘랑 넣으면 10분의 8이지. 10분의 8에서 얘를 뺐더니 10분의 7 됐대. 아, 얘는 10분의 1이구나. 어렵지 않지 얘들아? 집합해서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 여기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번에 있는 예시들, 실제 문제들을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갈게.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있었고,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또는 집합에서 우리 배웠었지? 또는 뭐야? 합집합. 집합에선 합집합, 확률에선 합사건이라고 하지만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이거겠지. 6개 있으니까. 다음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개 있으니까 이거겠지. 근데 교집합이 있잖아. 3의 배수와 4의 배수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 한 개 있지? 그래서 요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나오겠네. 엄청 쉽지 얘들아? 자, 너희가 하나 해봅시다. 밑에 7-3번. 자, 0, 1, 4, 5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 그럼 일단 전체 먼저 구합시다. 전체는 0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4자릿수를 만들 건데 0 때문에 맨 앞자리는 따로 세야 돼.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그러면 1, 4, 5 중에 아무거나 왔다 치자. 근데 문제 다시 보면 중복은 안 되지. 중복 안 된댔으니까 지금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1000의 자리에 셋 중에 하나가 왔고 나머지 3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그냥 3팩이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3 곱하기 6, 18가지. 얘가 우리가 구할 확률의 분모가 되겠지. 자, 다음 홀수. 자, 홀수는 알다시피 1의 자리에 홀수가 와야 되니까 1이 올 때가 있을 거고 5가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1이 오건 5가 오건 다른 거 변하는 건 없으니까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자, 1의 자리에 1이 왔다 치자. 그럼 여전히 0은 살아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세야 돼.
자, 그럼 1은 이미 썼으니까 남은 3개가 있고 1000의 자리에는 2가지밖에 못 오지. 그리고 뒤에는 남은 2개의 수를 나열하면 되니까 2팩이 되겠다. 그래서 홀수의 개수 1이 1의 자리에 오는 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당연히 5가 1의 자리에 오는 숫자의 개수도 당연히 4개. 그래서 홀수의 개수 8개. 다음 5의 배수. 자, 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 5가 오거나 0이 와야 되지. 자, 5가 오는 경우는 이미 위에서 셌다. 그지? 이거 4가지. 자, 1의 자리에 0이 왔어. 그러면 0 이미 치웠으니까 여기는 따로 셀 거 없이 그냥 3팩이지. 6개. 10개. 그래서 이제 확률 구해보면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 18분의 8. 두 번째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18분의 10. 근데 눈으로 봐도 보이겠지만 교집합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 4가지니까 확률은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하면 18분의 14가 돼서 정답 9분의 7. 자, 넘겨서 문제 봅시다.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을 때 이 중에서 2개를 꺼낼 거래. 이때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는 건 둘 다 흰색일 수도 있고 둘 다 검은색일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흰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흰색이 나온 둘 다 흰색인 거랑 둘 다 검은색인 거는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얘네 둘이 겹칠 수는 없잖아. 얘처럼 5로 끝나면 홀수이기도 하면서 5의 배수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흰색이 나오면 흰색만 나온 거고 검은색만 나오면 검은색만 나오는 거니까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어떻게 찾으면 돼? 흰 공이 둘 다 나올 확률을 따로 구하고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따로 구해서 걔네들을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바로 가면 되겠지? 자, 9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첫 번째, 둘 다 흰색이 나올 확률은 하필이면 4개의 흰색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겠지. 이게 흰 공이 둘 다 나올 확률. 반대로 9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하필이면 5개의 검은 공 중에 2개를 뽑아. 이게 둘 다 검은 공일 확률. 이 둘을 더하면 뭐다? 꺼낸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이 나오겠지. 그지? 계산하면 끝. 간단. 자, 밑에서 8-2번 해봅시다. 자, 8-2번 정답 7분의 3. 나오니? 안 나오는 사람 없어? 다 나와? 진짜? 나 안 한다?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그래서 분모는 7팩을 2팩으로 나눈 게 분모일 거고, 다음 맨 앞에 t 또는 n이 와야 되는데 지금 t와 n은 t는 하나 있고 n은 2개 있네. 그러면 어차피 교집합은 있을 리가 없고 맨 앞에 t가 오는 경우 따지고 맨 앞에 n이 오는 경우 따지고. 자, 그때 t가 맨 앞에 오면 여전히 n은 2개 있으니까 여전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처리해야 되고, n이 맨 앞에 왔다면, n 2개 중에 하나가 맨 앞에 왔다면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n이 겹치지 않잖아? 그럼 얘는 그냥 순열이지. 그래서 맨 앞에 t가 왔을 때는 6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되고 맨 앞에 n이 오면 그냥 6팩이고. 요 말 이해되면 뭐 답 이해될 거야.
자, 정리됐으면 다음 페이지 1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7개의 공이 있을 때 이 중에서 2개를 꺼낼 거래. 자, 이때 일단 여기까지 분모는 7C2일 거야. 자, 이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6의 배수가 아닌 거랑 6의 배수인 거랑 당연히 6의 배수 세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반대 경우를 세자. 적어도 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여집합, 즉 여사건처럼 풀어야겠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자, 1부터 7까지의 수들 중에서 2개를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언제 나온지만 따지면 되겠네. 자, 1이 나왔을 때 6의 배수가 나오려면 뒤에 수는 6이어야만 하고, 다음 두 번째 2가 나왔다면, 첫 번째 2가 나왔을 때는 지금 뭐야? 동시에 꺼내네? 아, 그럼 순서가 상관없구나. 그럼 겹치는 거 제외해야 되네. 자, 2랑 6의 배수가 되려면 이 뒤에는 3의 배수가 떠야 되지? 그럼 2, 3이 있을 거고 2, 6도 있겠지. 다음 3이랑 어울리는 거 뭐 있나 보자. 3, 2는 이미 썼으니까 제외. 다음 3, 4가 있겠다. 또 3, 6도 있겠지. 다음 4가 왔다면 3의 배수가 와야지. 그럼 4, 3은 위에서 썼으니까 됐고 4, 6이 있어야겠다. 다음 5랑 어울리는 건 뭐겠어? 6의 배수니까 6이 무조건 와야 되지. 다음 6이 왔다면 6, 1은 여기서 썼고 6, 2도 썼고 6, 3도 썼고 6, 4도 썼고 6, 5도 썼으니까 6은 더 이상 쓸 게 하나 있구나. 6, 7이 있겠다. 그치? 그래서 총 몇 개? 8개. 자, 그래서 8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닌 가지수의 확률이니까 1에서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정답이겠네. 이렇게 1번 끝나고, 다음 2번 흰 양말 4켤레,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을 때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자, 일단 분모는 7C3이 될 거고, 자, 이 중에서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확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셋 다 흰 확률을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바로 가도 되겠다. 셋 다 흰 확률은 4개네. 4개 중에 3개를 고를 때겠지. 이대로 끝. 간단하네. 그지? 쉽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었어.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이제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사실. 그지?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잘 풀어 보시고요. 이따 시간 남으면 풀 시간 조금은 줄게. 자, 그래서 넘겨보면 56페이지. 오늘 딱 여기 조건부까지만 해보자, 얘들아. 자, 56페이지 보면 제목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써 있어. 자, 여기부터는 이제 너희가 좀 낯설 텐데, 근데 또 사실 별거 없어. 말만 이해되면. 자, 조건부 확률. 요거는 그냥 써있는 한글만 잘 이해하면 돼. 조건이 붙은 확률이란 얘기야.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뭘로 할까? 이런 거야. 그냥 내가 100명의 사람이 모이는 데서 한 명을 골랐을 때, 예를 들어 흑인일 확률이 있다 치자. 그거랑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100명 중에 한 명 골랐을 때 흑인일 확률이랑 같겠니? 다르지? 왜 다른 거야? 분모가 다르니까지. 분모가 다르니까지.
지금 내가 말한 얘들아,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가 조건이야. 즉 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확률이거든. 즉 쉽게 말해서 얘들아, 확률에서 분모가 뭐야? 전체지. 그 전체가 바뀌었을 때가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조건이 걸린 거야. 어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진짜 러프하게 말한 거고,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표본 공간이 바뀐 거야. 표본 공간, 즉 분모가 바뀐 거야. 전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있었어. 그거랑 B가 일어났다라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가겠어? 다르겠지. 무슨 말인지 이래서? 전제가 깔리는 거야. 그 전제라는 게 조건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쉽게 말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풀 거니까 A가 일어났을 때 말 잘 이해해봐. B도 일어날 확률이야. 쉽게 말하자면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자, 요거를 이 말을 식으로 썼을 때 이해됐으면 좋겠네. 봐봐. 조건부 확률은 식으로 요렇게 구성돼. 이게 조건부 확률의 식이야. 내가 이 쓴 말과 이 식을 딱 이해해서 매칭이 되면 이해된 거야. A가 일어났을 때가 조건으로 분모가 되는 거지.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B도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PB라고 안 쓰고 PA 교 B라고 쓴 거야. 뭔 말인지 이랬니 얘들아?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A가 일어났다라는 전제 하에, 즉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해. 일단 지금 결국에는 요 말을 봤을 때 주어 A냐 B냐 주어. 결국 최종 주어는 A의 확률이야 B의 확률이야? 이 정도 구건하잖아. 뭐야? 주어는 B지. 그래서 B를 먼저 써. B의 확률이니까. 됐어? 근데 조건이 걸린 거야. 뭐야? A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호야. 읽는 법 P, B, 바, A. 짝대기. 수학에서 짝대기는 바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이제 너희는 이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구나 라고 알아보면 돼. 또는 바꿔서 이거 B가 일어날 확률은 확률인데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식을 너희는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이해가 돼야지. 이 말이라는 걸. 오케이? 근데 사실 요거는 수식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의식해서 쓰지는 않아. 일단 이거 괜찮아? 지금 내 말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문제 풀 때 이게 전제 조건이니까 얘가 분모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돼. 이거 수식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도 당연히 앞에 있거든? 근데 그거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 그대로 쭉 끌고 가면 되거든. 실제 문제가 중요한 거야. 자, 조건부 확률은 이렇다라는 거고 그 문제로 일단 기본 문제로 봐보자. 봐봐. 57페이지 밑에 1번 봐보자 얘들아. 어렵지 않아 얘들아. 쫄지 마. 괜찮아.
여기서부터 처음이라 좀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 자, 1번 볼게. A가 일어날 확률은 0.4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5래. 다음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0.3이래. 괜찮지? 자, 이 상황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P, B바 A. 뭐야?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그냥 푸는 문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지? 물론 할 줄은 알아야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실생활처럼 뭘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했을 때 확률 구하시오. 요것만 잘 해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정도 수식은 해야 된다고. 뭐다? A가 일어났을 때가 전제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분모인 거야. 오케이? 그때 B도 같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을까?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조건 방률이 이런 거야. 그냥 너희가 느낌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그냥 죽을 확률이랑 내가 80살 먹어서 죽을 확률이랑 같겠냐? 다르겠지. 왜? 내가 80살을 먹었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면 달라지잖아. 그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내 말 이해됐어? 자, 2번.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고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래. 자,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주어진 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좀 구해놓자. 자, 요거 바꿀 수 있잖아. 이거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이니까 식을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PA를 알고 있잖니? 그러면 3분의 1이네? 3분의 1분의 교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괜찮지? 자, 그래서 1번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 나왔고 됐지? 다음 2번 물어본 게 바꿨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조건부 확률은 이미 말뜻이 이해됐다면 당연한 얘기지. 뭐야? 얘랑 얘는 당연히 다르지. 그지? 전제 조건이 다르잖아.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둘 다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둘 다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지? 얘를 구하래. 자, 그럼 얘는 P, B분의 P, A 교비가 되겠고 다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분의 6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되겠다. 이 정도 수식 계산은 할 수 있으면 돼. 중요한 건 그건 아니야. 얘들아 실제 문제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 자, 일단 58페이지 일단 기본적인 식계산 문제 먼저 봅시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식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58페이지 문제 봅시다. 일단 미안한데 나 좀 귀찮아서 그냥 A라고 쓸게. 좀 귀찮네. 괜찮지? B가 일어날 확률 0.6. 다음 이것도 바로 갑시다. A와 B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의 여집합이 0.3이다. 그러면 이거 바로 갑시다. 미리.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0.7이겠지. 괜찮지? 이 정도는. 자, 이 상태에서 뭐 구하래?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구하래. 이거 전적으로 식계산이야. 그럼
알다시피 요거는 얘만 그냥 썼네. 그럼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그럼 A는 아니까 0.4 쓸 거고 교집합의 확률이 필요하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조건부를 배우고는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집합처럼 그냥 풀었던 거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야. 그치? 이상한 걸 배웠다는 거지.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유지돼야지. 뭐야? 0.3에다가 0.6을 더해서 교집합을 뺐더니 합집합이 나오더라. 이거는 여전히 통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얘가 0.2구나. 끝났네. 0.3분의 0.2가 돼서 정답 3분의 2더라. 괜찮을 거고. 자 다음 2번. A는 5분의 2. A 교집합 B는 20분의 1. A와 B의 합집합은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뜻 이해해보자. 이거 뜻이 뭐야? B가 안 일어났을 때 A도 안 일어날 확률이겠지. 읽으면. 이해됐어 얘들아? 요거? B가 안 일어났을 때 A도 안 일어날 확률인 거지. 말로 하자면. 그지? 근데 어차피 우린 지금 수식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바꾸자. B가 안 일어날 확률 분의 A가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날 확률. 수식 계산 그대로 간 거야.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근데 나 이제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한 거고. 자, 그럼 필요한 것들 뭐 있나 봅시다. 야, 나 지금 B도 모르니까 얘를 알려면 B 알아야겠고. 다음 얘는 알고 있네. 요거 싹 바꾸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인 거고 합집합이 적으니까 얘는 당연히 5분의 2겠죠. 아, 분자는 확정됐다. 분자는 5분의 2야. 분모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P, 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모르잖아. X라고 둘까? 할 거 뻔하지 얘들아. 5분의 2에다가 X를 더해서 20분의 1을 뺐더니 5분의 3이 나왔네. X값 구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X값 구해보면 어딨냐. 4분의 1이다. 괜찮아? 이 X가 뭐였어? PB. 넣으면 되겠네? 몇 써? 4분의 3. 이 정도 수식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일단 돼.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부터야. 알겠지? 자, 일단 1-1번 수식 계산 2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1, 2번. 자, 1번에 4분의 3, 2번에 0.5. 괜찮지? 식계산은 뭐 하는 법만 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애들을 쭉 한번 봅시다. 자, 59페이지 문제 안 어려워. 볼게. 자, 전체 60명이 있었는데 이때 말 잘 봐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였을 때 걔가 A일 확률. 다시 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이었대. 근데 하필이면 그 여학생이 A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지.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의 뜻이 뭐냐면 60명 중에 뽑았잖아. 그럼 원래는 분모가 60이잖아. 그지? 하지만 애초에 전제가 뭐가 깔린 거야? 여학생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60이 아니라 여학생의 수인 29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므로 분모는 29가 되고 분자는 뭐가 돼 있어 얘들아? A반의 여학생인 14가 되겠지. 이게 조건부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별거 아니야. 문제에서 써 있는 거를 잘 읽어서 아,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구나라고 알아보면 된다고. 즉, 거기 책에 있는 풀이 중에서 지금 내가 한 풀이가 뭐야? 아래에 있는 풀이야. 위에 있는 풀이로 계산할 이유가 1도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 알겠지? 위에처럼 풀이 해봤자 의미도 없고 어렵기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 써있는 그 자체로 이해를 해서 아, 여학생을 뽑았을 때 하필이면 그 여학생이 A반일 확률이니까 분모에는 여학생의 수가 들어오는 거고 분자에는 A반인 여학생의 수가 오겠지. 끝.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내가 하지 않은 위의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푼 거야. 전체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분의 전체 중에서 A반의 여학생일 확률을 구했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2-3번 아래에 있는 문제에서도 굳이 이거를 36분의 합이 8일 확률 분의 36분의 합이 8이면서 홀수일 확률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그렇게 번문수로 만들면 36은 약분돼서 사라지래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 과정을 거칠 거 없이 그냥 너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합이 8인 애들 중에서 곱이 홀수인 애들이 분자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주사위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를 던져서 합이 8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야? 5개지. 2, 6, 3, 5, 4, 4, 5, 3, 6, 2. 순서 바꾼 거 다른 경우지.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그럼 5개의 경우 중에서 지금 썼잖아. 지금 말했잖아. 그 중에서 곱이 홀수인 경우 몇 개야? 3, 5랑 5, 3 두 개지. 정답 5분의 2야. 끝.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조건 확률 알아보면 되는 거라고. 자, 넘겨서 수식적으로는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이해를 하되 실제 문제 풀 때는 아, 적용만 잘하면 돼. 이걸 굳이 교집합이니 뭐니 따져서 생각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다고. 알겠지? 수식적으로 풀어야 될 때만 그렇게 푸는 거고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대로 쓰면 돼. 자, 다음 문제 보자. 4장이 당첨권인데 10장 중에 4장이 당첨인데 이때 2명 갑, 을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거래. 이때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이것도 하나의 조건부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굳이 교집합 이딴 거 따지면서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말 써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자, 갑이 먼저 뽑아서 갑이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4지. 그치? 갑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4야. 자, 갑이 당첨됐다 쳐. 갑이 당첨됐어. 다음, 을이 뽑을 거야. 그럼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9분의 3이 되겠지. 왜? 하나 뽑았으니까.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곱하면 되지. 이것도 하나의 조건부라고. 왜? 우리가 구한 확률은 뭐야? 우리가 구한 요 확률은 A가 당첨됐을 때 B도 당첨될 확률을 구한 거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구할 땐 그냥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그냥 구하면 된다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새로 배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 완벽하게 다른 무언가를 배운 건 아니야. 그냥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계산 요렇게 하면 돼. 그거 의미야. 딱. 그래서 계산하면 끝이지. 간단하게 끝난다. 이건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빨리 끝내야 너희 뭐 일찍 가든 숙제할 시간 있든 하겠지. 조금 얼마 안 되긴 하겠지만. 자, 61페이지 볼게. 한 장 남았어 얘들아. 자, 흰 공 5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을 때 2명, 갑을 2명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거래. 자, 이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이런 게 다 그냥 그 안에 조건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인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을이 꺼낼 건데 그 을이 가질 확률이 갑이랑 상관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그냥 말 그대로 이해만 하면 그게 조건부야. 맨날 우리 수식으로 했듯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알겠지, 얘들아? 수식은 수식 계산하라고 시킬 때만 하면 돼. 자,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어. 자, 이때 갑이 먼저 꺼낼 거잖아? 그 다음에 을이 꺼낼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2가지로 나뉘겠지. 첫 번째, 갑이 흰 공을 먼저 뽑았어.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뽑았어. 이럴 때가 있을 거고, 다음, 갑이 검은 공을 뽑았어. 그래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뽑는 상황이 있겠지. 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맞니? 지금 얘네 둘은 당연히 을은 갑의 결과물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건부라고. 자, 이때 갑시다. 갑이 흰색을 뽑았어. 그래서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자,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될 거고, 그걸 이어받아서 을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8분의 4가 되겠지. 괜찮을까? 전체 공의 개수는 하나 줄지만 전체 검은 공의 개수는 안 줄었으니까 풀면 되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18분의 5가 될 거고, 다음 2번째 케이스. 갑이 검은 공을 뽑았어. 그걸 이어받아서 을도 검은 공을 뽑았어. 이렇게 되겠지. 별거 없어, 얘들아. 그러면 얘는 18분의 3이 되겠네? 당연히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더해야겠지. 18분의 8, 9분의 4. 끝. 간단. 내가 하는 말 뜻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조건부라는 걸 새로 배우기는 하지만 그냥 어디까지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나중에 하는 무언가의 행위가 앞서 한 행위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이건 조건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가 전전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수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때만 P, A바 B는 P, B분의 P, A, 교 B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고. 알겠지?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4-1번을 해보자. 그러니까 얘들아, 수업 이거 제대로 안 듣고 숙제할 때 거기 풀이처럼 풀지 마. 이 문제를 거기 있는 풀이처럼 푸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어. 나 이렇게 안 풀었잖아, 그지? 이걸 막 식을 세워가면서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4-1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최종적인 확률은 뭐야? 이길 확률이지. 그지? 이길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2가지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뭐야? B가 왔는데 이길 확률이 있을 거고, B가 안 왔는데 이길 확률이 있겠지. 이거야. B가 왔는데 이길 확률 0.3 곱하기 0.4. 다음, B가 안 왔는데 이길 확률 0.7 곱하기 0.6. 그 2개를 더하면 끝. 정답 0.54. 아니 왜? 왜? 내 말 이해되면 돼, 얘들아. 지금 이거 애먹을 이유가 없어. 지금 B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이 0.4래. 다음, B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6이래. 됐지? 그리고 B가 올 확률이 0.3이래.
그때 이길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겼다라는 말 안에는 비가 왔는데 이길 때가 있을 거고 비가 안 왔는데 이길 때가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비가 와서 이겼어. 그럼 비가 올 확률 몇이야? 0.3. 비가 왔어? 그 조건 하에서 이겨야 돼. 0.4.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비가 안 왔어. 비가 올 확률이 0.3이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은 0.7이겠지. 비가 안 온 조건 하에 이겼어. 0.6.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하겠지? 0.54. 끝! 이해됐을까? 자, 마지막 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왜? 너무 많아? 연습 문제까지만 풀어. 연습 문제까지만 풀어. 좀 많긴 하네. 어차피 이거 진도 만약에 다 나가고 나서는 만약에 시간 남으면 빈문제 풀 시간 줄 거니까 그래도 방학 때 책 하나는 끝내면 기분은 좋잖아.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62페이지. 얘들아, 거기 해설 보면서 문제 개어렵네 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해설대로 안 풀 거야. 자, 진짜 써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계산만 하면 돼. 자, 문제 봅시다.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거 4개 들어있고 B에는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들어있대. 자, 이때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2개를 꺼냈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하필이면 A일 확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일단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2개를 꺼냈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을 때까지가 분모지. 맞아? 그게 분모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뭐겠어? A 주머니 골라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올 때가 있을 거고 B 주머니 골라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올 때가 있겠지. 그 두 확률을 더한 게 분모겠지. 흰 거 하나, 검은 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그지? 그 중에서 분자가 뭐야? A를 골라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이 되겠지. 이렇게 흘러가겠지. 상황은. 써볼게. 얘들아, 이거 조건부 어려워하면 니네가 고달퍼. 이거 여기 써있는 식처럼 하면 너무 힘들다. 자, 일단 써볼게. A에는 흰색 3개, 검은 거 4개 들어있고 B에는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들어있대.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2개를 꺼냈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이거를 일단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자. 첫 번째. A를 선택해서, A 주머니를 선택해서 2개를 꺼냈을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있겠지. 오케이? 됐어?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B를 골라서 2개를 꺼냈을 때 거기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올 때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친 게 뭐야? 결국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거야. 주머니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2개를 뽑았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어.
그때 그게 하필이면 A에서 일어났을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지. 쉽게 말하자면. 뭐 어떻게 됐던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잖아. 되니? 그럼 일단 요 두 개의 합이 분모가 되겠지. 흰 거랑 검은 거 하나씩 나올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확률 한번 써볼게. 두 주머니 중에 A를 골라서 7개의 구슬 중에 2개를 골랐는데 하필이면 흰 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골랐다. 이해되나? 이식 다시 두 주머니 중에서 A를 골라서 일단 두 주머니 중에 A 고를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지? A를 골라서 7개의 구슬 중에 2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흰 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고를 확률. 끝. 이거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B를 골라서 2개를 골랐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나올 확률은 B 주머니를 골라서 6개 중에 2개를 골랐는데 하필이면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를 확률이지. 괜찮나? 그럼 요거 계산하면 7분의 2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15분의 4가 나온다.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정답. 여기서 정답 끝났어. 자, 문제. 주머니에서 2개 꺼내서 확인했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하필이면 A에서 그랬을 확률이니까 무슨 주머니가 됐던 결론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게 A에서 그랬을 확률. 저거 계산하면 정답.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 책에 있는 식처럼 제발 하려고 하지 마. 니네가 봐도 저게 훨씬 복잡하잖아.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가 조금 아리까리하다 한 사람들은 59페이지를 잠시 봐봐. 똑같은 말이거든? 59페이지에 우리 아까 풀었던 위에 문제 봐봐. 그거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바꿔서 말해볼게. 여학생 한 명을 골랐는데 A반, B반 합쳐서 아무 데서나 여자 학생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하필이면 A반 여자일 확률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다를 바가 뭐 있니? 얘들아. 그냥 수식이 좀 귀찮고 복잡해진 거밖에 없잖아. 큰 틀은 이거랑 똑같은데? 맞아? 얘들아? A반에서 여학생을 고르는 확률이 B반에서 여학생 고르는 확률이 있을 때 얘네 둘을 더하면 여학생을 고르는 확률이 나올 거 아니니 그 중에서 뭐 구한 거야? 하필이면 그 여학생이 A반일 확률을 구한 거잖아. 맞아?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지금 보고 있는 59페이지에서 식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자면 거기 풀이 첫 번째 풀이인 거야. 60명 중에 A반 여학생 뽑는 확률 60분의 14 더하기 B반 여학생을 뽑을 확률 60분의 15가 분모고 분자가 하필이면 걔가 A반 여학생일 확률 60분의 14가 들어온 거지. 맞잖아. 그게 이거야.
근데 지금 59페이지 문제는 굳이 그거를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 거고, 얘는 확률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확률로 구한 거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이었어.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까지가 아직은 아니겠지만 최대한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당장은 너희가 시험을 안 보겠지만 웬만하면 최대치가 여기까지, 조건부 확률까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지나왔던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거기가 중간고사 범위야. 조건부 확률 직전. 거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일반적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잘 안 되는 느낌이다, 좀 아리까리하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풀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문제, 밑에 문제나 위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일찍 끝내주고 싶었는데 안 되네.